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말씀과 지혜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죠. 기온은 영하로 많이 내려가고 눈도 내리고 있죠. 오는 12월 7일 그날이 바로 24절기 가운데 21번째 해당되는 절기인 대설인데요. 오늘은 대설의 유래와 풍속, 절기에 먹는 음식, 대설과 관련된 속담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보시기만 하시면서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효율적인 노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대설, 큰 대자, 눈설자로 눈이 많이 온다는 날이면 다 알 수 있겠죠. 소설과 동지 사이에 위치한 절기로서 이 유래는 원래 제래 역법의 발상지이며 기준 지점인 중국 화북 지방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절기와 실제 적용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날에 꼭 눈이 많이 내린다는 보장은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절기가 지나는 쯤에 눈이 더 많이 내린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북부의 날씨와는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얼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은 시기적으로는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 7일이나 8일 무렵에 해당되고요. 태양의 환경은 255도에 도달한 때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음력 10월에 드는 입동과 소설, 음력 11월에 드는 대설과 동지, 그리고 12월의 소환, 대한까지를 겨울이라 여기지만 서양에서는 추분 이후 대설까지를 가을이라 여긴답니다. 특히 24절기 중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서 농부들에게 있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이기도 하답니다. 농한기란 다 아시다시피 농사일이 바쁘지 아니하여 한가하고 곡식들이 쌓여있는 풍성한 수확기로서 1년을 마무리하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옛 중국에서는 대설로부터 동지까지의 기간을 다시 5일씩 3후로 나누어서 초후에는 삼박쥐가 울지 않고 중후에는 범이 교미하여 새끼를 치고 말루에는 여지, 그러니까 여주가 돋아난다고 하였다네요. 이러한 내용을 12달에 대한 절기와 농사일 그리고 풍속을 각각 70고시의 형식으로 기록한 19세기 중엽 소당 김영수의 농가 12월 속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시유 중동 위창월 대설 동지 시이절 육후호교 미각해 분단 불명 구인결 연애 정출 수천동 신시수한 구시루 이렇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요. 이 말의 뜻은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 11월이라 대설과 동지 두 절기가 있네. 이달에는 호랑이 교미하고 사슴뿔 빠지며 갈단새, 이건 산새의 하나죠. 갈단새 울지 않고 지렁이는 칩거하며 염교, 이거는 옛날 부추랍니다. 염교는 sak이 나고 마른 샘이 움직이니 몸은 비록 한가하나 입은 궁금하네. 재밌죠? 이 대설이 오는 시기는 한겨울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농사일도 한가한 시기이고 가을 동안 수확한 피땀 흘린 곡식들이 곳간에 가득 쌓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시기 있겠죠. 한편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해지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이날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대설이나 눈과 관련된 속담으로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덮어서 보온 역할을 하므로 동해를 적게 입어 보리풍년이 된다는 의미라고 하죠. 이 때문에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설에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특별하게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그때 자주 먹었던 음식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음식은 지금도 겨울이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지요. 바로 귤인데요. 귤은 겨울에 제철인 과일인 만큼 조상님들도 즐겨 먹었다고 하네요.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해서 가을 동안 쌓인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이었죠. 다음으로 제철 과일은 아니지만 꽃감도 있는데요. 꽃감 역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 가을에 알맞게 익어 대설이 오기까지 햇볕에 잘 말린 꽃감은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에 좋아 간편한 간식으로 즐겨 먹기에 좋답니다. 또 과일은 아니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 음식인 팥죽 역시 많이 먹었답니다. 팥죽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인데요.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팥죽으로 속을 따뜻하게 데워져서 대설 음식으로 안성맞춤인데요. 팥죽은 당연히 동지 때 먹는 음식이지만 대설 때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또 호박죽도 있는데요. 호박은 조선 말기로 오면서 서민의 부식으로 자리를 굳혔고요. 구황식품으로 한 몫을 하기도 한 음식이죠. 특히 이 호박을 죽으로 끓여 먹을 경우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이 많은데 이 비타민 A의 공급원으로 아주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늙은 호박 대신 애호박으로 죽을 끓일 때는 쇠고기를 채 썰어 양념으로 볶다가 불린 살을 넣고 끓여야 하고요. 또 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애호박을 썰어 넣고 다시 끓이다가 호박이 버럭게 익었을 때는 맑은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굴이 있는데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죠.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 굴을 즐겨 먹었고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계속 굴을 먹었고요. 독일의 제상 비스마르크는 하루에 175개나 되는 굴을 먹었다고 한 설화도 있답니다. 굴은 9월에서 12월에 재배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요. 겨울철 면역력이 약한 아이와 노인뿐 아니라 필요한 성인에게 좋은 보양 음식이고요. 특히 당뇨병이나 간장병, 심장병, 고혈압 환자들에게 명약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식품인 만큼 85도씨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인데요. 겨울철에는 고구마가 빠지면 재미없죠. 고구마에는 야맹증이나 시력을 강화시켜주는 카로틴이 들어있고 칼륨도 많아서 여분의 염분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므로 고혈압을 비롯한 성인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하지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속에 가스가 차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하는 특징도 있는데요. 특히 익히지 않는 날고구마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점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변비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든 섬유질이 배변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정장작용 또는 피로회복과 식욕 정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설을 앞두고 대설의 유래와 풍습, 속담, 그리고 대설인 겨울에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농부들의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대설에 실제로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올해는 과연 눈이 올까요? 한번 기다려 봐야죠. 쌀쌀한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